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패대기쇼 2부 시간입니다. 자, 2부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외교국방연구소 김학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익규 전 대전 서구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부에는 이제 우리 한 주간에 우리 지역 이슈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대전시 의회의 그 입법정책실장이 공석인가 본데, 이게 개박영 지휘인데 이 특혜 채용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응? 먼저 한번 해주시죠. 예,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의회 입법정책실장이 서기관인 것 같아요. 직급이? 예, 4급. 직급이 4급 서기관인데 개방형으로 이 개방형의 목적은 실제 이 그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좀 능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그 이런 이 취지인데, 실제는 어떤 이 누구를 정해놓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금 내놓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발성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각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개방형 이렇게 입법정책실장을 뽑는데 4급 서기관이지만은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분 5급을 지금 4급으로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A씨가 있는데 A씨를 지난해 아마 유성구청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바로 또 일리 들어와서 시의회로 들어와서 그분을 이렇게 뒤쪽에서 믿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도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게 말썽이 되냐 하면 5급에서 4급을 가려면 약 7년 내지 8년이 걸립니다. 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오려면, 사무관을 되려면 경력이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려야지 이것이 달 수 있는 것을 1년 반만 내기 19개월 만에 바로 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에 사무관이 5급이 9명 있는데 그분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분보다도 지금 현재 여기에 개방형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2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건데, 지금 현재 뭐 서류심사에서는 2명이 됐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여기에 들러리를 쓰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들러리를 쓰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말썽이 되고 있고, 현재 노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성명을 냈죠. 성명서까지 내면서까지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 노조에서 이번만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걸 갖다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제는 그거 뭐라 합니까? 그 연공서열 이걸 안 따지는 거죠. 개방형. 개방형이기 때문에 실제 능력에 있어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직종에 뭐를 했든 외부의 인사가 됐든 간에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심가지 않아야 되는데 의심을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 실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그거 뭐랍니까?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서열을 된 연공서열을 하는. 연공서열. 그런 것들을 해당하지 않는 거고, 인사권자가 의심받는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는요,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이, 물론 이제 의회 수장이기 때문에 의장이 이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의장이 뽑는 것 같으면 의장이 얼마든지 하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뽑아갖고 인사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짜고 치는 고소섭 아니냐. 그 현재 지금 계장으로 있는 그 분을, 사무관을 해주기 위해서 요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죠?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노조에서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이분이 그렇게 거기에 적당한가 적당치 않음에도 그런 분 갖다 거기 채용하려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미 진급하고 뭐 이거는 관계없어요. 퇴직을 하고 나가서 거기서 계약직으로 이 정책 실장을 들어오는 거니까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실력이 조례 제정이나 이 시의원들이 하고 있는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충청남 도의회 이 정책 실장은 박사급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대학을 안 다니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이런 말이 도는데 그렇다면 전문의원으로서의 어떤 실력을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걸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학력이나 이런 뭐 이 장애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차별적 요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중졸을 하고 검정고시를 하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적합한 인사냐 또 그리고 다른 분들이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분이 다른 쪽에서 있어서 이렇게 온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더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전문가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되는데 이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적합하다 안 하다 뭔가 의욕이 있다 이런 거가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학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개방형을 뽑으려 하는 목적에 부합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이 사람이 진급을 한 지 1년이 됐다 2년이 됐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들어왔어도 다른 쪽에서 어떤 그 이 경력이 풍부하고 이분이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당연히 이분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라고 주변에서 생각을 하니까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부적합한 것은 봐봐요. 부적합하다는 것은 공무원 노조에서도 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의회에 있는데 진급을 해서 자 유성구청에 가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다시 와서 여기서 있다가 지금 아직 나갈 때도 아직 안 됐지만은 또 그분이 나가서 그쪽 4급에 상당하는 이런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정책위원으로 가는데 실장으로 가는데 진짜 적합한가? 그거는 누군가 모르게 사람들이 뒤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는 것은 둘만 뽑아놓고 한 사람은 전혀 그랑 관계없는 사람을 뽑아놨을 때 또 이게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것을 누가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냐 하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장이 김희식 의장이 되면서 저번에 갑질 논란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교육 전문위원 뽑을 때 그렇죠. 그때도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갑질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썽이 되는 거지. 이게 순리적으로 돼 있다면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그분이 또 뭐 그쪽 사는 것이 뭐 그 옆에 뭐 서구 갑종 뭐 어찌 뭐 그짝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면은 그 자기네 지역에 사는 동네 분을 이렇게 해준다는 말이 돌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김민식 의장은 절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없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의장 임기가 올해 뭐 6월인가요? 7월이요. 6월 말입니다. 네, 이제 얼마 몇 달 안 남았는데 선거 치르고 하면은 마지막에 그래도 의장이 인사권을 갖고 한번 해야지 뭐 맨날 뭐 안 되는 것만 하고 뭐 있겠습니까? 아니 뭐 내가 있을 때 개방형 지휘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연공서열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 노조는 뭐 진짜 사기 저하가 되겠지만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공무원이요 30년 이상 공무원 했으면은요 전문가입니다. 이 계통에 덧붙일 거는요. 안 그래요? 의회에 22명 중에 16명이 더민주당 소속이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 더민주당 소속이면서 이게 함께 가면서 더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콘스테 시장한테도 또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내일 모레 이게 19일 날 저
임명을 한다 그러거든요. 최종 결정이 되는데 김민식 의장이 있을 때 한 건 해야지. 그럼 뭐 맨날 뭐 그 교육위원 전문위원인가요? 작년에 그거 했어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한 번 해야지. 그럼 뭐 이 사람은 맨날 의장은 구의장이나 국회의장이나 구의장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국회의장은 300조를 두들기는 거고 시의장은 6조를 두들기는 겁니다. 구의장은 5천억을 두들기는 것 뿐이지 금액과 틀리지. 그렇다면 구의장들도 구청에 가서 다 그 인사권 개입하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시에서도 이거를 뭐 인사권을 가지고서 이걸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입김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갖고 전 국민들이 시민들이 또 내기는 노조가 이렇게 색안경 끌고 보는 거를 왜 끝까지 하려고 그랬는지 이 부분에서 중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럼 보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누굴 뽑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으라는 그렇죠. 얘기입니까? 네, 당당 충청남도처럼 인사, 전문 박사급 뭐 석사급 인사가 만사라가는데 당당하게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런 시비가 났을 때 내가 왜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밝힐 수만 있다면 이건 뭐 연궁서열이나 어떤 발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그 권한으로 돌리는 것들이 마땅하지만 이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또 누구한테 공정하게 얘기하지 그 밖으로 낼 수 없는 것,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우리 김민식 의장님 하여간에 어떻게 이제 의장 임기가 몇 달 안 남은데도 계속 구설에 오르고 하는 거 보면은 아무튼 뭐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이. 자, 다음 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이슈. 여기 지금 유성구 갑에 민병주 캠프 멘토 명단에서 빠져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뭐를 빠지라는 얘기입니까? 진동규 예비 후보하고 민병주 지금 의원하고 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신경전이죠. 선거대책위원인가요? 그거 명단을 발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새 불리기. 할 때 이제 서로 이제 개인적인 인연, 이런 것들에 이 사람은 내 사람인 것 같은데 그쪽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인 것 같은데 이쪽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서로가 그 사람은 내 사람인데 왜 넣냐, 왜 거기 빼라. 이 얘기입니까? 네. 민병주 의원의 선거대책위원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름이 쭉 돼 있으니까 진동규 예비후보 측에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왜 거기 가 있느냐 하고 은근히 나오라는 협박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 얘기죠 지금. 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민병주 의원께서는 선거 캠프에 멘토 명단을 88명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진동규 후보께서 그동안 청장을 그 6년 동안 하면서 형님 동생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그분이 이 명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6년 동안 자기를 도와주고 항상 함께 갔던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마 자기는 안 들어갈지라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이거 무슨 얘기냐, 형님 왜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나오세요. 이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빠져라 그랬는데 이런 게 내가 왜 지금 빠지냐, 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그때 당시는 진동규 청장이 구청장을 했을 때니까 사람들이 거길 도와줬지만 지금은 구청장이 아니고 또 국회의원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는 현재 그렇게 돼서 서운한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십니다. 이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민병주 의원 캠프에 물어봤는데 실제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박모 씨는 실제는 이쪽에 지금도 진 전 청장님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명단을 올리고 이쪽도 올리고. 이쪽에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진동규 예비 후보에 중요 직책을 가지고, 이게 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명단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민병주 의원 명단에. 그러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언론까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또 다른 후보가 또 다른 의원이 또 하나 있어요. 여자 전 충남대학교 교수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인간적인 갈등인 거죠. 개인적으로 인연이나 이런 것들에서 서운한 것들이 했는데 이게 언론까지 비춰진다는 것은 사실은 진동규 전 구청장이 사람 관리를 잘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워낙 사람들을 각 선대 의원 무슨 의원 뭐 끌어가니까 난 대전에 이렇게 자원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제 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염홍철 대전시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전시당의 위지덤 위원회 의장인데 이분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11개 분야 정책 건의사항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박성효 전 시장의 지역 발전 특별 발전 위원회, 남충이 경제 발전위원회, 육동일 정책 자문회네. 네. 야, 이분들 막 명단이 전부 다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막 1,500, 2,000명까지 가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대전에 이렇게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중복되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염홍철 전 시장께서 지금 우리 디트 뉴스에서도 순수 정치냐 선거 공약이냐 막 이런 걸 지금 갖고 집중 물고 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전직 시장으로서 말을 아껴왔던 염홍철 전 시장께서 이번에 대전시당 위지덤 위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시작했을 때 못다한 그런 공약 같은 거를 지금 발표를 하면서 존재감을 지금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진짜 정치 일선에 나오신 겁니까? 아무런 정치 행위죠? 아니 이분이 사실은 참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예? 이분이요? 예, 참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바로 직전 전임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일들, 지금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직전 전임 시장의 시정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게 중반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전임 시장이 해놨던 일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11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는 거 보면 있을 때 잘하지 밖에 나가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결국은 전에 자기 본인이 시장 때 서대전 역세권 활성화 방안도 못하고 또 세종시로 인구 유출을 이런 것도 못하고 또 있습니까? 또 시민대학 활성화 이런 아무튼 그걸 못한 거를 요번에 정책 건의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거 이게 자기 얼굴에 이분이 한참 전에 한 10년이나 20년 전에 시장을 했다든가 대전시에 일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바로 직전 시장에 지금 현 시장과 같이 선거 때는 공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의 정책을 직전 시장이 임기 반도 넘어가지 않은 초기에 임기가 반이 넘어갔고 직전 시장의 일들을 다 처리하고 이런 새로운 어떤 저기가 있다면은 트램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별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대전 지금 KTX 서대전역 경유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본인이 시장 때 실정인 거예요. 본인이 이걸 지적해가지고 얘기한다면 본인의 실정을 본인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 그래서 전임 시장으로서 현재의 시장의 훈수를 한다 하면 살며시 시장님을 찾아가서 시청의 시장실에 만나서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야당이니 너무 힘드니 내가 여당으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니 대전시정에 내가 이런 힘을 보태주겠다. 살며시 가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그런 형태로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공개적으로 바로 직전 시장이 임기 지금 1년 채 넘지 않은 현 시장을 시정을 갖다 공격하고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저는 다른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치 훈수이냐 선거 공약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염홍철 시장께서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전혀 다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가 좀 잘못돼 가고 있지 않냐
해서 이분이 이렇게 의지도위원회 의장까지 하면서 이런 때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던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KTX 역사를 이게 지나가면서 사실은 권태현 시장 때 이걸 막질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서대문역이 뭐 78개가 지나가는 게 지금 뭐 13개밖에 안 지나간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부분도 이제 하고 이 부분이 또 낸 거 보면 이제 KTX 지금 수sob할 것이 지금 오는 거를 수sob할 KTX 오는 거를 서대전역을 좀 경유를 좀 해자 하는 것 쪽에 좀 신경을 써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까지 오는 고속도로가 지금 확정이 됐죠. 예, 서울서부터 그것을 대전까지 오게 좀 만들어라. 대전까지. 그거 괜찮네. 괜찮죠. 예. 또 하나가 또 뭐냐면 교육 정책 중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 지금 이제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많이 가니까는 자 이거를 교육청에다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거 특별대책본부 좀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자. 또 안 되고 있는 게 중에서 이제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대한 것도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좀 틀려. 이게 틀리니까 이 틀린 부분에 대한 거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호수공원도 확장을 해놨다. 이번에 이제 2분의 1로 줄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게 말썽이 되니까 이것도 잘못됐다. 뭐 구봉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됐습니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도청 자리, 옛 도청 자리에 시민대학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따라서 본인은 활성화시켜서 저번에 교수들도 약 1000명 정도? 예. 저번에 그랬었죠. 뭐 100명인가 됐었죠. 근데 그게 2분의 1로 줄어들면서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래갖고 이런 부분도 교수진. 예, 교수진. 예. 결국 교수진이 준다는 거는 전체가 다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육성도 하고 거기에 결혼 예비 학교를 좀 신설하자 해서 이분이 이제 답답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서운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선거 때 권선택 캠프를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고 밑에 그 선거에 염홍철 염사랑이 몽땅 가서 도와줬는데 지금에 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도 시민의 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의지동위원회 의장으로서 대전시 발전을 위하는 거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염홍철 의정 전 시장님이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줌으로써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 염홍철 시장님이 다음에 뭐 이 시장이 당선부에 대해서 나오려고 그러는 것은 빼는 겁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뒤에서 정치에 오래된 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조정을 해준다는 것은 정책 거리를 아는 건 잘하는 일이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염홍철 전 시장님이 어디 대변인이 나오시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학교 후배입니다. 대학교 후배.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전 시장님이 본인이 펼쳤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괜찮아요. 좋지요. 그런데 이걸 진짜 이 사심 없이 현 시장님, 전 시장님으로서의 이 시정을 돕겠다라고 해서 사심 없이 조용히 힘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권선택 지금 대전시장의 그 대법원 판결이 아마 이번 달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3월에는 이제 2월 말에 결판이 나면은 새로운 우리 시장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주하게 바빠지겠죠. 아무튼 이제 우리 염홍철 전 시장도 아마 그런 꿈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또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우리 염홍철 시장의 유지돔위원회, 박성효 전 시장의 경제발전위원회, 남충희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경제발전위원회. 이 중에서 어제죠, 어제 16일. 어제 육동일 정책자문위원장께서 시민에게 직접 듣는 뭐랄까요, 콘서트인가요? 네. 그 현장 정책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응답하라 2016 새누리당. 근데 1,500명의 그 정책 자문위원을 메모드급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이 육동일 교수님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동안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네. 지금 박성효 시장이 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660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염홍철 시장께서는 지금 의정동위원회 의장으로서 80명을 만들어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남충희 경기 전 부지사께서는 지금 경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500명에서부터 600명까지를 만들었죠. 거기에 따라서 육동일 교수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회에 지금 1,500명에서 1,600명까지 포함한 그 정도의 자문위원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자문위원 중에서는 각 구청에 5개 구청에 의장을 했던 사람들 전 의원들이 70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분이 육동일 교수가 이렇게 지방 정치를 하면서 이 의원들과 함께 많은 걸 하는구나 하는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이제 또 어제 그 2016 그 새누리당의 응답하라에 대한 걸 하면서 참 실생활에 대한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이런 콘서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누리당에서 개선할 점, 또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분이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데, 육동일 교수가 난 그렇게 조직력이 강한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육동일 교수께서 단순한 1,500명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난 2년 전에 6.4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절치부심을 한 끝에 이제는 많이 우리 그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와 있지 않느냐. 이제 많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은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보니까 한 2,800명 돼요. 한 3,000명 가까이 되죠. 한 3,000명 가까이가 그 새누리당 대전시당의 위원. 엄청나죠. 엄청나죠. 하여튼 뭐 사람을 이렇게 그 모은다는 것도 힘들죠. 예를 들어서 1,200명, 600명 이렇게 뭐 명단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참 그 놀랍다는 얘기도 있고, 이만큼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고 대전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명단을 발표하고 성과가 없다면, 빈깡통이 된다면 빈깡통만 요란하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했으면 아주 그냥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 보면은 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의사, 또 한의사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동일 교수가 이 정도로 힘 있는지는 전 몰랐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네요. 나 교수로서의 이거 지방 정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조직력도 대단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선거에 뼈아프게 그걸 느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자, 어쨌든 의장님은 그 명단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있는 날 있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안에 없어요. 저쪽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요? 네, 뒤편에 여기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한 사람 또 명단을 올려주는 게 또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자, 2월 17일 생방송 패대기쇼, 오늘 2부 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대기쇼 마치겠습니다.